자, 이제 암기노트 1페이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크게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죠? 1쪽에 메뉴에 1편이 있고요. 1장이 행정의 의의가 있죠. 2페이지 가보면, 3페이지 가보면 2장에 행정의 역사 해서 접근법, 이론, 모형, 때로는 패러다임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 8페이지 가보면 제3장 정부 기능 또는 정부 규모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밑에 보면 양과 질을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편엔 3장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자, 죄송한데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1장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우리 간단하게 한번 복습하면서 큰 거 봅시다. 자, 1장에 1페이지에 보면 자, 행정 개념이 있습니다. 행정과 경영에서 유사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죠? 90년대 중반, 자, 행정 경영화가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뭘 써야 된다? 세이어의 법칙을 써주고 결론은 보즈만으로 간다. 그래서 all organization are public이라는 그죠? 모든 조직은 뭐가 있다? 공공성이 있다라고 해서 상황적합론, 그죠? 상황적합론으로 해서 행정에 경영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또 경영이 전혀 관여하지 못할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가시죠. 2절에는 행정환경입니다. 자, 대외 밑줄, 대내 밑줄. 일반적으로 행정환경을 얘기하면 대외 환경만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가시죠. 대외 환경에서는 다시 방가로 1번, 일반 환경 밑줄 쭉 내려오면 과업 환경 있죠? 방가로 2번. 자, 일반 환경에서는 정세민지 포다입니다. 정보화, 세계화, 민주화, 지방화, 포스트 모던, 다문화주의, 위험사회까지 쓰실 분들은 정세민지 포다위, 다시 정세민지 포다위 됐습니다. 일반 환경은 관련해서 옆에다가 뭐라고 써야 됩니까? 일반 환경은 모든 조직이죠. 다시 뭐라고요? 일반 환경은 모든 조직이 그죠? 모든 조직 또는 모든 행위자들이 경험하는 거고, 쭉 내려와서 광업 환경은 개별 조직이 그죠? 개별 조직이 경험하는. 국회는 그죠? 삼성 입장에서는 그죠? 일반 환경이 있을 수 있어도 과학 환경은 아니죠. 근데 정부는 국회가 일반 환경이면서도 과학 환경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세요. 그래서 정세민지 포다위. 자, 지식정보사회는 시공거 스피드한 경제, 정보 지식관리. 요즘에는 이거보다는 밑에 무슨 사회? 진흥정보사회. 몇 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2016 WEF에서 본격 논의되고 상호우존성, 복잡성, 투명성, 즉시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 위에다가 제가 4차 산업혁명이면 AICBM을 꼭 써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뭘로 초래된 AICBM, 그죠? AI니까 인공지능이죠. I는 뭐죠? IoT, 사물인터넷, C는 클라우드, B는 빅데이터, M은 모바일이죠. AICBM이 우리 진흥정보사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핵심 기술이죠. 자, 밑에 증거기반관리 밑줄짝, 증거기반관리 아주 중요하죠. 무슨 관리? 증거기반관리, Evidence Based Management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기행할이라고 써야 된다 그랬죠. 우리나라 증거기반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 기반의 행정 활성화 기본법을 지금 정부가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행정관리가 선제적, 예측적, 사전적, 과학적, 객관적, 선내 사과객, 원더걸스의 해체주범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여러분들을 안개시키려고 한다 그랬죠. 자, 세계화는 무한경쟁과 글로벌 스탠다드. 세계화는 이 두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뭐요? 무한경쟁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행정이 요구하고, 그래서 제도 효율성, 규제화나 국가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거, 요구된다는 거죠. 민주화, 참여, 공개, 투명,
책임, 신뢰, 대응, 형평. 민주화라는 것은 그냥 쉽게 8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민주화는 행정 과정은 뭘 요구한다? 참여, 공개, 투명을 요구하죠. 행정의 내용은 책임성, 신뢰성, 대응성, 형평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다 아는 거죠? DAD 방식에서 무슨 방식? 합의 형성 방식이고 대표적인 게 공론조사 주민참여예산제도 또는 무슨 참여예산제도? 국민참여예산제도로 가야 된다는 거고 지방화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트 모던은 문명의 변화죠. 문명.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 상다구회. 다시 상다구회. 포스트 모던 사회는 상상, 상대주의, 다원주의, 다양성 선호, 구성주의, 해방, 해체. 그래서 상다구회 기억하시고 관료제는 틀렸으니까 무슨 관료제? 반관료제. 타자성을 도입하자. 그리고 담론입니다. 담론은 거기 나와있죠. 등대숙 수용. 자, 담론은 뭐라고요? 국민과 정부의 대화 과정이 평등하고 대표성이 있으며 수기성과 수용성이 있는 거죠. 촛불 시위 같은 경우에는 담론은 아니죠. 그죠? 그러나 공론조사는 성찰과 대화가 있었으니까 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 포스트 모던은 A급이라 그랬죠? A급이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다문화주의는 자극 밑줄 발전의 원동력 이걸 꼭 써야 됩니다. 문화상대주의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문화상대주의는 복수의 문화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라면 문화상대주의는 그거라면 다문화주의는 오히려 샐러드볼 더 많은 걸 섞으면 더 맛있다는 거죠. 샐러드볼 그죠? 자극 발전의 원동력 8번 해서 위험사회 그죠? 울리 100 써야 되겠죠? 위험사회의 핵심 단어는 뭡니까? 무슨 위험? 예견된 위험이다. 또는 예견된 파국. 맞죠? 기억나시죠? 예견된 파국. 위험을 관리해야 됩니다. 위기관리. 사전 사후로 가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되겠고 자 9번에서 한국 사회의 일반 환경이죠. 아예 정세민지 포다위라고 쓰지 마시고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양극화, 저조고양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여기서 6개만 주로 많이 쓰게 되죠. 저조고양의 4차 산업혁명의 민주화를 많이 쓰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과학환경은 개별 조직이 겪고 있는 환경입니다. 개별 조직이 겪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과학환경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정치는 이원론에서 이론론 밑줄 그래서 무슨 자율성? 관료제 자율성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결정은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다. 무슨 파티? 인비지블 파티. 한국말로 하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정당.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책임을 안 진다는 거고요. 정당이라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선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슨 정당? 보이지 않는 정당. 밑에 관료제에 대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예이츠의 관료제적 민주주의와 톰슨의 계층별론이. 톰슨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책 계층은 1상급이죠. 정치적 통제가 강조되고 관리 계층은 4급 이하니까 효율성이 강조된다는 느낌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자, 경제는 시장 실패, 공부 독불정형입니다. 양극화 형평성이죠. 공부 독불정은 효율성의 측면이라면 빈부격차 양극화는 형평성이죠. 이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정부가 시장 실패 때 등장했죠. 이건 시험에 안 나오죠. 울퍼 주니어 비시장 실패 아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행정학의 가장 기초 개념입니다. 무슨 실패? 비시장 실패 됐죠. 그래서 수공 내파 분비 다시 수요 측면은 내부 외부 요인이죠. 정부 외부에서 정부의 쓸데없는 정부 활동을 요구하는 것. 자, 정치가들은 마이오피아 높은 시간 할인율 맞죠? 단기적 사업을 선호한다는 거죠. 미시절연. 자, 미시절연이 발생한 이유는 렌트 세킹을 하면 포획이 발생하죠. 그럼 무슨 삼각형? 철의 삼각형이 나타나고 거시절연은 마치 무상급식과 같이 그죠? 투표권을 가진 다수가 소수의 저고소득층들한테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투표권을 가진 다수가 편익을 누리니까 거시죠.
됐습니다. 자, 거시절에는 쓸 일이 거의 없고요. 미시절에까지 기억하시고, 공급 측면은 정부 내부 측면이죠. 그죠? 생산함수가 없다. 기술적 비효율성. 같은 말 무슨 비효율성? X 비효율성이죠. 그래서 기술적 비효율성이나 X 비효율성에서 꼭 써야 될 단어가 뭡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죠. 기술적 비효율성은 뭐죠? 일단 학자 누굽니까? 라이벤슈타인이. 자, 여러분들 말해도 돼. 나 혼자 하는 거 같잖아. 나 혼자 하니 지금 유튜브에 찍혀도 괜찮아. 나 나중에 다 너 얼굴도 한 번씩 찍을 거다. 다음 주부터는 가면서 와 그러면 가면서 그죠. 철저히 우리 사생활 보호는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핵심 단어는 최신 기술을 사용하지 않거나 성실 근무를 하지 않는 거죠. 그 반대가 뭐예요? 복지부동, 무산일 이런 것들이 무슨 비효율성이다? 기술적 비효율성이죠. 독점 때문에 발생한다 그랬죠. 라이벤슈타인. 무형이기 때문에 목표 모호성이 나타나겠죠. 종결장치 없다, 독점이다. 앞에 세 개를 잘 기억하면 좋다 그랬죠. 이거 생각으로 많이 쓰인다 그랬고, 자, 유형은 내파 분비, 내부성, 파생적 외부 효과, 분배에서 일부 공평성, 비용과 수입의 절연입니다. 보통 유형은 잘 안 쓰죠. 유형은 쓰더라도 파생적 외부 효과를 쓸 일이 가장 많습니다. 그죠? 파생적 외부 효과. 웬만하면 정부 실패다 싶으면 뭐죠? 웬만하면 무슨 외부 효과? 파생적 외부 효과. 파생적 외부 효과죠. 조화는 무슨 우수성? 기능적 우수성에 따라서 조화해야 된다는 얘기 아시죠? 시민사회는 시험에는 다 나왔으니까, 그죠? NGO 실패, 맞죠? 불충분성, 배타주의, 온정주의, 아마추어리즘에 따라서 NGO 지원이 정당한다, 맞죠? 근데 아마 옆 밑에 써 있죠? 무슨 형은 동그라미 X, 창도형은 지원하면 안 되죠? 그러면 친정부 어용단체가 된다는 것이고, 서비스형은 지원하면 맞다는 거죠. 왜요? 우리 정부의 일을 대신한다. 무슨 정부? 대리정부죠. 대리정부고. 근데 지원하더라도, 그죠? 대리정부이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지원하더라도 직접 지원, 간접 지원이 바람직하고, 퍼센트법, 그죠? 소득세의 1%를 지정하는 시민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는 퍼센트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NGO의 자구노력, 그죠? NGO의 자구노력까지도 얘기하긴 하는데, 자, 우리 NGO는 여기 정부의 지원, 요쪽, 요 부분이 미기출입니다. 노락률은 좀 떨어진다고 봐요. 자, 그래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다시 본문으로 들어서 난제는 당연히 뉴노멀을 써줘야 되겠죠. 그죠? 뉴노멀은 누가 주장했던? 맥라미 또는 엘 에리언이 주장했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몇 년 이후? 2008년 이후. 그래서 엘 에리언만 적어주고요. 어떻게 간다? 한국 사회의 뉴노멀은 뭐다? 저저고양 위험사회 이렇게 적으면서 새롭게 반제하는 문제의 성격을 우리 뭐라 그런다? 난제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난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밑에 보시죠. 리텔 베버가 최초로 주장한 난제는 미세먼지, 핀테크, 인터넷은행, 자율주행카, 카풀 등을 말하고요. 베버와 카데미아는 난제를 비구조적이다. 비구조적이란 말은 문제 정의 어렵고 원인과 결과 정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종 오류와 관련돼요? 3종 오류와 관련된다 그랬고, 교차적이다. 크로스 커팅, 융복합적, 다양한 분야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분야 사람들이 뭐가 필요해요? 협업이 필요하죠. 협업이. 그죠? 규제도 수직 규제가 아니라 수평적인 규제. 그래서 협업이 필요한 거고, 자, 그리고 연속적이란 말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문제와 연결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비구영교, 맞죠? 서영교 의원이 비구니가 되기로 했다. 비구영교 됐습니다. 자, 대내적 환경 변화는 행정 이념, 그죠? 미션, 비전, 전략. 그나마 요게 좀 중요하죠. 무슨 분석을 통해서? SWOT 분석을 통해서. 무슨 분석? SWOT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조직이 나가야 될 장기적 방향은 비전이고요. 또는 조직의 정당화의 근거, 존립의 이유는 미션입니다. 전략은
환경과 상호작용 계획이죠. 행동이 나오죠. 전략부터는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뭐 좀 써있는 분 있습니까? 미션, 문재인 정부의 미션은 무슨 나라? 국민의 나라. 비전은 정의로운 대한민국. 과제가, 전략 과제가 몇 개였어요? 100개가 있죠. 그 중에 우리는 3번, 8번, 9번을 우리가 알고 있죠.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 한국의 실현이다. 열혁석, 열린 혁신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적소공신,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무슨 복지국가? 포용적 복지국가 됐습니다. 우리는 요거는 열역사는 조직이나 행정 전체, 적소공신은 인사, 포용적 복지국가는 재무의 전략과제로 설정하고 있다며 요게 여러분 우리 지금 답안 쓰는데 2022년까지는 그냥 꿀로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재정 건전성이 나왔으면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비전을 설정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의 핵심 과제가 뭐다? 재정 건전성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 서론 구성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갑시다. 행정문화. 그렇죠? 비혼영지 운반권 우리 잘 알고 있죠? 자, 3번. 자, 국가입니다. 국가. 국가는 답은 뭐라고요? 외국에서는 행정국가에서 무슨 국가? 신행정국가로 가야 되지만 한국은 행정국가 중에서 특이한 국가가 있죠. 무슨 국가? 발전국가. 시장경제를 인정하면서도 장기적 전략적 개입. 던립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관자민, 다시 어떻게 해요? 관료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라는 역사적 순서로 발전했는데 극대화된 관료주의, 민주주의의 저발전, 자본주의의 미도입이 있습니다. 그죠? 그 징표는 여러분들 잘 극대화된 관료주의 하면 생각나는 게 DAD나 무슨 합의? 위장합의, 기계관료제죠. 민주주의의 저발전에 가장 핵심은 뭡니까? 시민 참여나 국민 참여가 부족하다는 거죠. 지방자치 안 한다는 거죠. 자본주의 미도입.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는 여전히 무슨 자본주의입니까? 천민자본주의죠. 천민자본주의. 최근에 그 무슨 TV 프로그램에 연예인들이 이사를 해온 걸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던데 그걸 보면서 우리 와이프나 뭐 다른 분들은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엄청 불편하더라고. 이사의 기준이 잘했냐 못했냐 기준이 직접 오른 거야. 그래서 뭐 물론 그게 우리가 일반 시민으로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언론에서 그런 걸 얘기한다는 게 전형적인 천민자본주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근데 행정에서는 경쟁이라는 원리를 행정에 거의 대부분 도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시죠. 마존의 무슨 국가? 신행정국가. 답만 알면 돼요. 국가로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랬죠. 됐습니다. 그래서 규칙, 연공, 핵심. 다시 뭐라고요? 규칙, 연공, 핵심입니다. 발전국가의 미래 방향은 마존이라는 학자가 얘기했던 무슨 국가? 신행정국가입니다. 신행정국가 하면 무슨 국가? 규칙국가, 연공, 핵심. 혹시 모르니까 무슨 정체? 분화정체. 무슨 정체? 분화정체입니다. 연결망들에 의해서 국정이 수행되며 국가 기능이 외부로 방출되고 핵심 행정부. 우리나라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인데 분권형 국정 운영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신국정 관리를 수행